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인구 1,000만이 사는 도시 서울. 시간대별로 서울 내 인구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요, 각 지역의 주기능과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리적 입지가 뛰어난 금천구 독산동과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단상동을 분석해 볼 거고요. 또 주택의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역삼동과 을지로에 대한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방송 끝까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문의 전화도 활짝 열렸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거나 혹은 전문가에게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02-2077-6363 02-2077-6363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부도 함께 만나볼까요? 부동산 지식 팍팍팍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길잡이 홍수진 대표님, 홍수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네네. 혹시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점심 식사 이제 맛있게 했고요. 이제 끝나면 바로 저녁 식사 맛있게 해야죠. 저는 그 삼계탕을 먹었거든요. 예. 네, 닭을 엄청 좋아합니다. 혹시 네. 닭 인형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애기가 인형을 참 좋아하는데 네. 그 닭 인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네. 좀 귀엽게 생긴 인형. 좀 네. 약간 저랑 좀 닮지 않았나요? 닮았어요. 똑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웃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막 힘이 업돼요. 네. 네, 좀 긴장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덕분에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네. 인구가 이동하는 경로, 네. 특히 낮과 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가 투자 전략을 하는데 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네.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떤 네. 내용인지 아주 정말 흥미롭고 네. 정말 듣고 싶어요. 네,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대별로 어느 지역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는지만 알더라도 그 부동산에 그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입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다, 역시 개발 호재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수요가 풍부해야 공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역시 수요가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면 입지, 개발 호재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또 그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더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 빼고도 요즘에는 부동산의 트렌드, 이 부동산의 흐름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동산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1,000만 국제도시 서울의 인구 지형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선 지가 굉장히 많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시면 2020년도 4월 기준으로 이 서울에서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생활하는 인구가 약 1,100만 2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1,000만 명이 넘게 서울에서 살고 있는 셈인데요. 2020년 3월 달 기준으로 주민등록 이렇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인원은 약 1,0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이죠. 이 서울에서 하루 평균 이렇게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까지 합치면 약 4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다 합치게 되면 1,100만이 넘는 인구가 이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약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 5천만 명 되는 인구 중에서 1,000만 명이 약 5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가 이 서울에, 좁은 서울에서 이렇게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서울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서울의 도심에 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1,000만이 살고 있지만 서울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는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를 하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에는 1,0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의 중심이죠. 이 도심에는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도심이 되려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많은 인원, 인구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도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도심의 커다란 제일 큰 자원은 결과적으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그 도심은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서울의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심인 서울의 인구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2년도에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 44만 2,426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 2013년도를 살펴보면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38만 8천 정도. 이렇게 쭉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19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을 가까스로 넘겼습니다. 자, 이 통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 정말 이러다가 인구 절벽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를 해서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인구 하락입니다. 이 인구 하락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대수, 가구수인데요. 2012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가구수가 약 417만 7천 가구 이렇게 가구가 있었죠. 그러고서는 점차 이렇게 밑으로 또 2013년, 14년도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떻게 가구 수가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432만 7천 가구, 서울에서 이렇게 가구가 430만 가구가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하죠. 인구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인구는 감소하는데 가구 수는 증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바로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수는 감소를 하는데 오히려 1, 2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가구 수는 증가를 합니다. 1, 2인 가구들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소형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게 되겠죠. 그만큼 서울의 중심에는 도심에는 1, 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형주택 1, 2인 가구는 이미 지금 전체 가구의 50%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앞으로 1, 2인 가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두 집 중에 한 집이 혼자 살거나 둘이 살고 있는 그런 소형주택을 더욱더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 오후 2시라고 합니다. 이 2시, 오후 2시면 대부분 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실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시간, 오후 2시에 과연 어느 지역에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을까를 이제 통계로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서울에서 낮 2시에는 약 1,000만 명이 머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18년도 10월 기준인데요. 1,000만 명 이상이 서울에
오후 2시에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또 인구 유출이 많은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지역은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중심 지역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또 반면에 인구 유출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역이 어떤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배드타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 인구가 가장 몰리는 또 특별히 많이 몰리는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후 2시에 낮 동안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빅3 지역인데요. 예, 첫 번째가 약 114만 명이 머무르고 있는 강남구입니다. 역시나 강남구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2시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서초구입니다. 이 서초구가 약 79만 명 낮 2시에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은 송파구 이렇게 됐는데 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떤 생각이 또 이렇게 좀 스치죠.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강세인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그럼 과연 낮에 낮 2시에 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새벽 3시 야간 시간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몰리는 그런 지역이 있을 텐데요. 이 새벽 3시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3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는 송파구,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볼 때 특이한 점이 있죠. 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인구가 많고 또 밤에, 새벽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이 지역은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경제 활동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반면에 대형 주거지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그런 직주 근접의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지역은 또 주간에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밤에는 새벽 3시에는 거의 인구 유입이 없다가 낮에만 되면 인구가 확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요.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역이 중구 명동입니다. 이 명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밀집하는 지역이죠. 명동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2시보다도 1시경 되면은 이 외국인 인구가 가장 밀도가 높은 시간이 1시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종로구, 종로 1가에서 4가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광화문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시청도 있고 또 대기업의 본사가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울의 원도심이죠. 또 세 번째는 금천구 가산동입니다. 이 금천구 가산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가산동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승하차하는 그런 통계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강남역보다도 승하차 인원이 훨씬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할 만큼 이 지역의 어떤 이 유동인구 유입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입니다. 또 지금 여기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국도 여의도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금융시장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또 배드타운형 지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낮에는 인구가 굉장히 없다가 새벽 3시, 밤 12시가 넘어가면 인구 유입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동구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역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대규모 주거 지역을 어떤 배후지로서 철저하게 주거 배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런 인구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정말 이 도심에 어떤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트렌드가 조금은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이 인구 지형도를 조금만 이렇게 참고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부동산 투자의 성공의 길, 또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의 투자의 길로 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오늘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수진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계속해서 홍수진 전문가님과 함께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를 분석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투자처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오늘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 우리가 인구 지형 지도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네. 거기에서 금천구 가산동 지역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금천구 독산동 지역에 이제 지역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금천구 독산동 지역의 어떤 특징은 첫 번째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와 서울 서남부를 잇는 지리적인 위치를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업무 지역이 밀집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천구 독산동은 다른 서울대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높은 미래 가치까지 한번 점쳐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평가 지역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이 독산동에서 어떤 유형의 물건을 또 이렇게 살펴봐야 할까요? 네, 오늘 금천구 독산동에서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소형 주택이고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유형의 주택인데요.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8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투룸 다세대 주택, 또 총 6층 규모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공급이 공용 부분의 편의시설이 잘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고요. 평균 약 43제곱미터, 또 이 지역의 시세가 약 2억 4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에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들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변 입지와 개발 호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입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연달아서 개발 호재까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지는 일단은 1호선 독산역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독산역에서 도보로 8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 밖에도 편리한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죠.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신안산선을 개통을 하게 되면 그 예정역에서 도보로 한 5분이면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하철 노선뿐만 아니라 강남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이 고속가도로의 진출입에도 굉장히 뛰어난 지리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25개의 지선, 간선, 강역버스 등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또 주변에 호텔이나 대형마트, 또 재래시장,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쾌적성,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독산동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 금천구는 할 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그만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눈여겨보시고 있고 또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신안산선이죠. 이 신독산역이 202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약 12분 정도면 여의도에 도달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보다도 더 굉장히 편리하게 교통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독산동 우시장을 지금 낙후된 시설을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이제 재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독산동 공군부지입니다. 이제 한 3만 6천 평 되는데 서울시에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개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독산동 공군부지가 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독산동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죠.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또 금천구청 역사 복합개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옛 대한전선부지의 종합병원 건립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금천구 개발 호재하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보시면 정말 더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니만큼 이 많은 변화 뒤에 있을 가치 상승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독산동 일대 투룸 주택의 시세,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매매 금액이 2억 4천에서 2억 6천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전세에 활용을 하시면 약 2천에서 3천만 원이면 전세 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월세 시에도 이 대출 가능 금액까지 활용을 하시면 약 1억 1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월세 2천에 약 70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독산동 투룸 다세대 주택은 후분양이지만 준공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임대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또 건물 내부 마감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시고 현장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후회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바로 만나볼 지역은 영등포구 당산동입니다. 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이죠. 영등포구는 어떤 지금 도심으로 승격이 됐죠. 이제 3대 도심으로 승격이 되다 보니까 그 위상에 걸맞게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발 압력과 개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매우 우수하겠고요. 또 2호선, 9호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노선, 초역세권역입니다. 또 매매가 대비 높은 임대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영등포가 서울 3도심 개발의 핵심이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또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 당산동은 2호선 9호선입니다. 더블 역세권역이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하철 노선 2개가 다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산역을 도보로 5분 내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 지역 시세가 약 3억 3,800에서 3억 6천 사이고 전세 시 약 3,800만 원에서 5천만 원의 투자금이면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2호선과 9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의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 등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영등포구 당산동은 입지가 굉장히 뛰어나죠.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 노선 2호선도 품고 있고요. 또 9호선도 품고 있습니다.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제 중심 종로구 쪽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높고 9호선은 황금 노선이죠.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대를 놓다 보니까 당산동에는 그 강남이나 종로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당산동에 거주하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입지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주변에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가깝게는 영등포 도심도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고 또 목동 상권과도 가깝기 때문에 편의시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또 선유도 공원이라든지 한강 공원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주거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등포구 당산동의 개발 호재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서울 2030 도시기본계획의 3대 도심으로 위상이 이제 영등포구가 승격이 된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만큼 여러 가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의도 개발이라든지 또 GTX B 노선 연장선이 2022년에 또 착공을 앞두고 있겠고요. 또 목동선, 경전철 목동선 사업까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영등포구 당산동의 어떤 개발 호재, 미래 가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산동에 위치한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 그리고 가격 분석도 자세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매매 가격은 3억 3,800에서 3억 6천만 원이고요. 전세 시 실제 투자금은 약 3,8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월세 시에도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2,800만 원의 투자금으로 또 영등포구 당산동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당산동 오피스텔은 한강 조망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시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장 방문해서 보시면 더욱더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다라고 정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태리 전문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식사하셨나요? 네. 저는 그 삼계탕을 먹었는데 혹시 닭 좋아하시나요? 네, 닭 좋아합니다. 닭 인형도 아시나요, 혹시? 그럼요, 알죠. 네, 네. 많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할게요. 네.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투자처 아낌없이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지역은 어디인가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테란로의 그 업무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나오기 힘든 지역이죠. 네네. 업무지구라서. 네, 그쪽에 있는 물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 선릉역이 2호선하고 분당선이 그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까이에 대형 그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일대가 지금 밀리인 가구가 계속해서 그 증가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소형 공간이 굉장히 그 주거 공간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발전이 멈추지 않는 곳 바로 강남구 역삼동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역삼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은요, 2호선과 분당선이 지나는 선릉역 역세권 지역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타운이자 상권 밀집 지역인 테헤란로와 강남대로를 품고 있어서 대기업 직장인들은 물론이고 상권 종사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남발 대형 개발 호재도 풍부한데요. 잠실에 이은 제2의 롯데타운 조성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롯데 칠성부지 개발과 삼성동 코엑스에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이르는 구간을 서울 국제 비즈니스 교류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강남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굵직굵직한 호재를 품고 있어 지역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테헤란로를 품고 있는 이 역삼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물건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호선하고 분당선의 그 선릉역이 도보로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5룸 그 오피스텔이고요. 총 1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29.07제곱미터이고요. 지역 시세로는 4억 4,500에서 4억 5,500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시 그 실투자금은 전세 시에 약 1억 500에서 1억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2호선의 분당선 그리고 환승역이 선릉역에서 걸어서 3분. 와, 정말 가깝고 좋은 것 같은데요. 1.5룸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역삼동의 생활 환경은 어떤가요? 네, 지금 그 역삼동의 생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지구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그만큼 수요층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서 편리한 교통을 많이 들죠. 그중에서 여기에는 2호선 선릉역이기 때문에 분당선이 지나는 더블 역세권으로서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다. 그래서 도보로 한 3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거하기도 편리하고 또 사무실로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또 테란로와 강남대로에 위치해 있고 또 서초 IC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그만큼 편리함과 동시에 또 서리풀터널과 우면터널 등 광역교통의 최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78개 이상의 수도권 광역라인, 또 서울 그 간선라인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지 반경 3km 이내에 대기업 그 그룹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그 인원만 해도 약 100만 명에 가까운 업무 소요가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상업 업무용 빌딩에 고수익 직장인들의 집중 근접으로 풍부한 임대 수요가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또 초중고 학교도 물론 포진해 있는데요.
그만큼 가까운데 또 대치동 학원과도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군이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알고 계시죠. 또 서초동 법조타운과 검찰청, 조효관청도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또 서울의 전당, 예술의 전당, 국립국가원 등 그 문화시설도 가까워서 그 가족들과 공연 관람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이풀 공원, 우면산 등 도곡공원 등등 이런 그 공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쾌적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녹지 공간도 풍부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입지에 있다는 점. 또 서초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이어지는 6.6km의 한국형 그 스트리트로 쭉 조성되고 있는 쭉 연결되는 그 비즈니스 벨트 위에 그 중심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선호도가 높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또 강남구 일대에는 1, 2인 가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요. 소형 공급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공실 염려가 적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본 물건지 주변에 지금 대형 개발 호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임대 사업하기에도 좋은 지역이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지역과 상업 지역으로 토지 가치와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강남 상권의 풍부한 인프라로 인해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또 직장인들 선호도가 높은 강남구의 그 역삼동에 위치한 그 테란로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남 비즈니스 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또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1인 가구의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 잡은 역삼동의 입지 분석해 봤고요. 그렇다면 그 개발 호재도 한번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그 물건지 사업지 그 바로 주변에 대형 개발 호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최대 프리미엄의 수혜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리풀 터널이 지금 개통을 해서요. 사당에서 방배동에서 지금 강남 테란로로 직선으로 지금 갈 수가 있어서 그만큼 시간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한 10여만 대의 그 교통량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면서 여기에 주변에 또 복지 그 문화 단지 개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역에서 서초역에 이르는 서초대로 18제곱미터에도 지금 그 서초 지구 단위 그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리모델링 활성화와 부지간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용도가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역에 위치한 롯데 칠성부지 그 개발인데요. 롯데 칠성부지와 코롱부지의 그 소유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어서 일본 그 롯본기 히스처럼 개발 방식을 이용해서 타운 매니지먼트의 도심 재생이 이루어지면서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 47층 높이로 호텔과 백화점 등 상업 업무 복합 문화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변에 또 공원도 조성이 되고 또 가까이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과 연계해서 또 한남, 양재, 판교를 잇는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와 또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사업지 인근의 르네상스 호텔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인데요. 여기에 강남 핵심 입지의 상징적인 랜드마크 지역으로 지금 38층 복합단지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근무하는 인구만도 약 8,0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본 물건지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가까이에 지금 국제그룹 복합지구로 인해서 종합운동장 일대까지 지금 국제그룹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영동대로 그 지하 6층까지 그 KTX, GTX, 위례선 등 그 노선이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위치가 지금 삼성역과 봉은사역, 9호선 봉은사역 그 앞에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가 생깁니다. 코엑스몰과 GBC 연계 개발을 하면서 지상에는 그 광화문 광장 2배 규모의 조성이 되고요. 또 지하에는 도서관, 박물관, 회의관, 회의실 등 공공시설과 대형 서점 등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리고 지금 현대 GBC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105층 규모로 개발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현대차 사옥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30여 개의 글로벌 그 계열사가 들어오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인구도 약 7만 명의 업무 인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그 업무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만큼 많은 임차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한국 그 자동차 테마파크라든지 자동차 박물관, 전시관 등 앞으로도 많은 유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아주 뛰어나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개발이 진행됐지만 강남의 성장과 발전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 꼭 강조해 드리겠고요. 이제 역삼동 1.5룸 오피스텔의 시세를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매매 금액이 4억 4,500에서 4억 5,500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 시 예상 금액이 3억 3천에서 약 3억 5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에 투자 금액은 약 1억 500에서 1억 1,5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40에서 15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출 그 3억 1천 그 정도를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에 투자금은 약 1억 500에서 1억 1,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강남구 역삼동 1.5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4억 4,500에서 4억 5,500만 원이고요. 보증금과 대출 활용하시면요, 실투자 금액 1억 500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로 전월세 동일하게 예상된다는 점 살펴봤고요. 끝으로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을 볼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될지 체크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서 굉장히 쾌적하고 편리하게 그 내부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전략 그 설계로 인해서 전열 교환이나 환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초절전 순간 전기 보일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 보일러가 아니고 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도 저렴하게 나오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깔끔하다는 점. 그다음에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냉장고, 건조기, 또 스타일러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아일랜드 식탁, 또 매립형 샤워기, 일체형 비데까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고급스러운 호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김태리 전문가님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 빠르게 또 만나볼 텐데요. 핵심 포인트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 을지로, 중구 을지로에 위치한 을지로 사가역 그 역세권에 위치한 그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네. 지금 이쪽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가 희소한 지역이죠. 도매시장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가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는 지역. 그다음에 2호선, 4호선, 5호선의 그 편리한 그 트리플 이용이 가능한 그런 역세권. 그다음에 중구 내에 지금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인 수혜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까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주거시설의 비율이 낮아서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 중구 을지로 사가역 일대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는 강북의 대표적인 환승역인 을지로 사가역과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지나는 역세권 지역으로 교통 환경이 매우 좋은데요. 특히 이 중구에는 중부시장과 방산시장, 광장시장 등 큰 규모의 재래시장들이 모여 있고요. 대형 상권지인 동대문과 명동이 근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배후 주거지로 인기가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강북 업무지구 직장인들과 동국대를 비롯한 인근 대학생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고 있고요. 또한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재개발에 따른 수혜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미래의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곳에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을지로 사가역 그 2호선, 5호선의 을지로 사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2호선, 4호선, 5호선 트리플인데 두 군데 다 양쪽으로 다 3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원룸 다세대 주택이라서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총 15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16제곱미터입니다. 지역 시세로는 2억 2천에서 2억 3,500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상시 실투자금은 약 전세 시에는 3,500에서 4천 정도의 투자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을지로 사가역과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을 걸어서 3분 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뛰면 몇 분인가요? 뛰면 2분. 뛰면 2분이요?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원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생활 환경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 그 중심에 위치해 있는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 다중 역세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어디든 빠르게 환승하기가 쉽고 또 이동하기가 쉽죠. 또 여기에 각종 시내버스 노선과 탄탄한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어디든 사통발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 강북, 광화문 시청, 종로 등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편리한 그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활하는데 국립의료원, 또 이마트, 가까이의 명동, 백화점, 면세점 등 관광 쇼핑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중부시장과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재래시장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하기에도 아주 편리하다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또 주변에 먹을거리, 시장 등 이런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생활하기에 편리한데 여기에 국립극장이나 충무 아트홀이 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관람할 수 있지만 또 골프나 수영, 헬스 등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는 점. 또 주변에 서울 도심의 그 명소인 남산과 조각공원, 또 장충당공원, 청계천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녹지 공간도 풍부해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 운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여유로움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고요. 근거리에 동국대, 한양대, 고려대 등 최고의 대학도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학생 수요로 인한 그 고정적인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중구는 임대 수익률 1위 지역이죠. 주변의 도매업, 상업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또 상업지 비율이 70%이고 주거지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비율이 강남, 용산, 중구, 마포 중에서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38.2%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중구에는 현재 지금 그 사업장만 해도 약 63,640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업무 인구가 40만 3천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임대 수요가 풍부하고 또 여기에 유동 인구만도 약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기 그 도매시장에 많은 분들의 그 유입이 많고요. 동대문 또 명동 등 업무타운의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들의 노후에 연금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 물건으로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에 적기 때문에 지가 상승도 앞으로 많이 기대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젊은 층분들의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의 입지부터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개발 호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지금 사대문 안에 위치해 있어서 풍부한 수요와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심 업무지구가 지금 바로 근접해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배우 수요도 풍부하고요. 또 안정적인 임대 수요, 또 투자 수익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세운상과 촉진주구 일대가 지금 강남과 용산을 넘어설 신서울 경제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지 반경 300m 이내의 거리에 대우건설이 이전해 오면서 여기에 지금 5,500명의 업무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지금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과 동대문역 일대가 쇼핑타운으로 그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4시간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만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많은 관광의 그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만큼 많은 수요층도 있고 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을지로역과 금싸라기 땅의 미 공병단 부지
또 지금 도심 재생으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현재 노후된 곳인데요.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면서 이 일대에 기존 산업과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도 이전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세종대로 지하도시 계획인데요. 광화문 광장의 2배 규모의 지하도시가 생깁니다. 종각에서부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까지 지하에 보행길이 뚫리면서 지하 공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상업시설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구는 다양한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매매가 대비 그 전세가나 수익률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점도 강조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재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부동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중구 을지로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지역 원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매매 금액이 2억 2천에서 2억 3,5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약 1억 8천에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전세 시 실투자금은 약 3,500에서 4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1,000에 월 90에서 100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을 약 1억 5천 정도를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에 투자금은 약 6천만 원에서 약 7,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구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다세대 주택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평균 매매가는요, 2억 2천에서 2억 3,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6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을지로 사가역 역세권에서 원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이것만은 꼭 체크해야 된다. 체크사항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지금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냉장고, 건조대, 북박이장까지 굉장히 규모 있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싱크대에 음식물 건조기라든지 인출식 책상, 식탁 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또 지하에 주차는 자주식으로 주차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태리 전문가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02-2077-6363 계속해서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성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